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막 하루에 벼락치기로 공부하겠다. 됩니다. 아마 일주일하고 그만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 왜 살지? 그런가 봐. 나 왜 시험 보지? 나 최악이야. 왜 이게 될까? 그거 다 무시하고 저처럼 암기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부족한 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닌지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 시민숙입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 영어 비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험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고민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런 꿀팁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저희 작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약간 논하고 한번 좋아요, 가볼까요? 이거는 논리 명제는 세 문제가 그냥 확실하게 나옵니다. 7급처럼 어렵지 않고 그냥 기호화 조금만 시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먼저 푸시는 것도 좋아요. 먼저 풀어놓을 것들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독해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래서 이 논리 명제 세 개를 먼저 해가지고 꼭 그는 이제 좀 맞추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1번 문제가 이제 공문서라고 해서 고쳐쓰기예요. 그거는 좀 정리를 잘하세요. 어휘도 나오고 주어 서술어 호응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문법적인 거, 그다음에 독해적인 게 살짝 병합된 형태인데 저희 뭐 실전 동영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문제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정리로 한번 쭉 문제 나온 스타일들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법 관련된 게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이제 독해입니다. 근데 독해는 너무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셔도 돼요. 팁을 드리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문이 나오죠. 특히 우린 철학, 선생님 너무 싫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막 니체, 칸트 걔네들이 나오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락항은 무의식을 중시한다. 근데 선택지에서는 의식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독해 문제 나머지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문제를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국어는 한 몇 분 정도 타이머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준 시간은 25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25분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해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최소 30분. 그리고 행정법이나 국사를 좀 줄이신 분들은 저는 35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꼈으니까. 그래서 35분 아니면 40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40분 정도 하잖아요. 그거 다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네. 빨리 해결을 하고 35분에서 40분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시간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영어는 독해 지문이 12개거든요, 선생님. 전공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27분에서 한 30분? 네, 또 많이 확보하신 분들은 35분 정도까지. 둘 다 얘기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은 암기 과목을 좀 해놔야지 국어 영어도 오른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독해 때문에. 그런 그래, 거예요. 독해 때문에 네. 그래요. 그 나머지 암기 과목에서 흔들려버리면 멘탈이 무너지면 글이 정말 안 읽히고. 안 읽혀져요. 네. 아, 우리는 정말 다른 과목 영향도 좀 받습니다. 맞아요. 영어 문항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이제 25년도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법 3문항, 어휘 3문항, 빈칸 2개, 동의어 문제 하나, 생활영어 2개, 그리고 나머지가 독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머지 독해가 12문항이어서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독해에서 어려운 문항은 한두 문제 정도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항수에 대한 부담은 늘었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예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졌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쉬운 문제다 보니까 남들이 다 맞추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 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남들이 한두 개 틀리는 문제 있죠. 그거는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한 달을 보내면 쉬운 문제에서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에는 내가 단순히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법, 어휘 요거는 계속 해독을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빈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생활영어 독해는 시간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맞출 수 있는 난이도니까요.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만 운영하는 방향성은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되면은 어려운 문제만 포커스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못 풀었던 거. 그거는 별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만약에 뭔가 강의를 좀 추가로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떤 강의를 국어는 들으면 좋을까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막판 특강에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문장 수정하는 거 이거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그래도
그래도 좀 암기하고 우리한테 팁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막판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기후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영어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 네, 영어에서도 마지막에는 스킬로 풀 수 있는 것들. 그렇지.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특강을 들으시는 게 좋은데, 강의 카테고리를 보면 마무리 특강 이런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마다. 거기 가면 저는 이제 야매 특강이라는 걸로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해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시즌 6가 열리는데 예전 시즌 거도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런 거 정도 하면서 약간 팁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실은 마지막까지 문제 풀이는 이거 매일 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감 유지. 왠지 모르겠는데 2번이 답인 것 같아. 네네네네. 근데 채점을 했더니 그게 맞아. 네. 그 실력 없는 거예요. 그게 감이 감이에요. 생긴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지금 시간 압박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잠옷 입고 막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시험장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셔서 문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영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쭉 운영하시면서 매일매일 루틴으로 이거 조금 약간 중요한 거. 아침에 푸세요. 무조건이죠. 아침에 네,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저희는 시험을 아침에 봅니다. 네. 다 틀린다 하더라도 아침에 푸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랑 이어서 그러면 이제 컨디션. 그렇죠. 밤낮 멘탈. 바뀌고. 어떤 거를 가장 조심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던 짓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막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벼락치기로 안 공부하겠다. 됩니다. 30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한다? 아마 일주일 하고 그만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완전 바이오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어떤 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나 왜 살지? 그런 거 하면 나 안 돼. 왜 시험 보지? 어, 나 최악이야. 왜 이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지금 그런 생각은 옛날에 했어야 돼.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소리들 네.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단 가자. 시험 끝난 다음에 생각하자. 이게 첫 번째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외부적인 소리도 안 들으셔야 돼요. 너 이번에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라고 해. 잔소리. 뭐 친구가 뭐라고 해. 듣지 마세요. 일단 30일 정도는 우리가 좀 연락 끊을 수 있어요. 사회적 단절.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좀 비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남들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억누르고 할 걸 하는 사람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맞죠? 그래서 30일 동안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과목은 저는 암기 과목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맞아요, 그쪽 사실. 도움도 받잖아. 너무 받고 싶어요. 그쪽을 이렇게 줄여야지 우리가 도움이 나오거든. 맞아요. 시간을 어떻게 좀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정말 요청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법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랑 또 세법 이현주 선생님께서 지금 바로 그 합격 전략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김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세법 이현준입니다. 앞에서 국어 영어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그 전문 과목 출제 경향 먼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요새 시험 어떻게 나오나요? 최근 이제 한 3개년 기출을 좀 보면은 이해 중심 문제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령을 종합을 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법은 기본서의 모든 내용이 우리 법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강조된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0점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근 한 5년 동안 뭐 9급이든 7급이든 총론 범위만 보면 난이도 편차는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국가직은 제가 보니까 좀 생소한 선지를 다른 지방직 문제에 비해서 좀 많이 섞어요.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공부 범위를 막 늘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정답 선지는 빈출 선지로 항상 나오거든요. 나머지 내가 생소한 선지 나온다 해도 우리 보통 모르는 거 나와도 소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출되는 거 가지고 차분히 정오 판단하면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가직은 특히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좀 섞여도 아는 것만 가지고 잘 조합해서 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네, 그러면은 출제 경향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뭐 30일 남았잖아요. 지금 수험생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떨릴 텐데 30일 동안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효율적인 전략이 될지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선생님만의 노하우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한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는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풀고 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둘째는 제가 보기에는 회독 전략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약한 파트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회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좀 추천을 하면은 총정리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출제 예상 파트를 찍어드린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30일 정도 남으면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해커스 합격 여친 모의고사 몇 월 거 풀렸는데 선생님 점수가 예를 들어 70점이에요 유유유유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70점 맞았냐 60점 맞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틀린 거 기본서에서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찾아볼 수 있고 아 요거로 헷갈렸구나 내가 이거 변별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시험장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메꾸기만 하면 그 다음날 들어가서 충분히 맞추거든요. 결국 뭐를 틀렸느냐가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틀리면 좀 유감이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루 전이라도 보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선생님이랑 조금 이제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좀 지향점이 다르긴 한데 세법은 워낙 방대하고 맨날 뭐 세제 개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분들 보면은 막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행정 보면 약간 그런 면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독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뭐가 비어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선별해야 돼요. 새로운 거 이제 와서 추가한다 한데 6개월 1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 안 중요하니까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강사가 중요하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확률 게임 하는 거니까 확률 낮은 것들은 과감히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 내용이 궁금하면 특강 듣고 실전 감각이 부족하면 모의고사 듣고 해서 본인이 좀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동점일 경우에 전공 과목의 점수가 더 맞아요. 높은 분이 합격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략을 몇 개를 두고 제일 효율적인 거 하나 딱 골라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예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뭐가 우월하냐 해가지고 토론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제가 딱 고르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그냥 맡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먼저 첫 번째 주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험 30일 전에 취약 파트 무한 암기하기, 그 다음에 기출과 모의고사 무한 풀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는 주제인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무한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양치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무한 풀이하기로 하죠. 사실 저도 기출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생님 암기하기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렸고 네네. 세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암기를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암기하세요, 이건 암기하세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저처럼 암기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무한해가지고 그 파트는 암기를 들어가는 게 시간도 단축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뀌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부족한 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엄청난 응용 없고요.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 문장이나 법조문 문장 갖고 낸다는 건데 거기서 모든 문장을 다 독해하고 있으니까 느린 거예요. 사실 그 키워드 몇 개만 봐도 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대충 읽고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보던 키워드를 일단 잡아내야 돼요. 그걸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선입견을 갖고 지문을 읽으면 그때 대해서는 의미가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게 모의고사 풀이가 부족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키워드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무한 풀이하기를 지지하자면 무한 암기는 좋은데 그게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그냥 기본서만 밋밋하게 읽다 보니까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맞았다 틀렸다 정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는 본인이 좀 짚어보고 내가 이걸 놓쳤는지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작업이 수반된다면 무한 풀이하기도 꽤나 효율적인 방법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보시죠. 고득점 과목에 집중하기, 취약 과목 위주로 보완하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서 취약 과목 보완하기가 사실 맞긴 해요. 왜냐면 고득점 과목에 집중하겠다는 분들은 사실 고득점 과목이 진짜 고득점이냐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빵꾸난 과목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싫어하는 과목 있어서 막판에 미루다가 지금 너무 많이 밀렸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선생님 면죄부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내가 그 심리를 알아서 드리기가 싫어. 취약 과목 보완하는 게 효율이 달라요. 이게 저희가 60점에서 75점 올리는 그렇죠. 거하고 네. 85점에서 90점 올리는 거하고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훨씬 전자가 훨씬 쉬워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취약 과목을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인생은 로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성비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의견을 살짝 지지하면서 굳이 반대를 하자면 그 취약 과목이 쉽게 나오면 미련이 엄청 남을 거예요. 다만 좀 쪼개가지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행정법이 진짜 싫다라고 해도 아침에 한 30분 보고 점심 때 30분 보고 저녁 때 좀 쪼개서 30분 보고 그다음 중간중간에는 긴 호흡으로 원하는 과목 하세요. 그래서 집중하는 건 오케이. 근데 아예 다른 걸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반대한다. 결국엔 5과목 다 잘 봐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얘기 또 개별적인 상담 이런 것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카페 같은 데 오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은 붙었나 안 붙었나 커트가 어느 정도 되나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해커스 공무원 사이트에서 벌써부터 9까지 9급 합격 예측 대비로 풀서비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네이버페이, 치킨,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법은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본인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은 한 달이랑 옛날에 여러분이 거쳐온 한 달은 아예 달라요. 근데 지금은 나름 여러분들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대충 감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쓸어 넣으면 옛날에 비해 효율이 10배, 100배 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미련 안 남기도록 후회 없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끝까지 옆에서 같이 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게끔 패턴 지금 잘 유지하시면서 같이 우리 합격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일 짧기도 하고 길기도 길면 또 합니다. 길어요. 네. 그렇지만 합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충분히. 충분히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멘탈 관리도 하시고 습관도 바르셔가지고 좀 그날 좋은 성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